오늘 제 발표 주제는 조선 후기 외교 의례의 변화와 그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머릿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선행 연구에서 조천관계 속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체로 장기간 지속한 명대 중화 질서의 관성과 청이 촉발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의식하는 가운데 역사의 전환기에 노정된 조선 식작층의 사조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량으로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조천관계의 속성을 의례적 관점에서 다룬 선행 연구의 경우에는 대체로 중화주의와 화의론의 자장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중화 질서의 균열과 화의의 전도에 추동된 역사 현상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청을 대하는 조선의 차별적 입장과 외교의절의 질적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중화주의적 화의론과 반청의식이 투영된 차별적 입장을 고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경향에서 노정된 중화주의적 이분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명청교체가 초래한 현실과 이념의 괴리는 엄존했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반증하는 사례만으로 조천관계의 속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17세기 중후반 시기는 대청사대의 현실과 대명을의 이상이 혼재하였던 시기였고 청제국 질서 내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반대로 전통적 이념, 중화주의적 화의관, 존주론 등을 무식하기 위한 노력이 공존하였던 시대라고 파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고에서는 중원의 정세와 조선 내부의 정치적 동향, 그리고 조청 외교 현황과 그 반향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조선 후기 외교의 속성에 관한 기왕의 논의 범주의 당대 정치와 사상 동향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본문 2개 장과 4개의 절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청해 제국질서 수립과 조선에 대한 문제라는 내용으로 1절을 꾸며봤는데요. 숙종이 즉위한 초반 중국에서는 3번의 난 등이 발생하면서 이 시기 조선에서는 복명의 기대가 제고되고 북벌론의가 다시 활성화되는 등 반청의 기미가 많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이 중원의 지배권을 확보하였다는 1680년대 초반부터 1689년까지 공교롭게도 대조선 압박이 여러 방면에서 고조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 변민의 범월 등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시기에는 조선 외교문서의 위식을 지적한다든가 빈번한 사문사를 파견해서 조선 국왕을 직접 차리한다든가 또한 조선 국왕의 그 청사에 대한 교역내 를 직접 진행하라고 요구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압록강까지 나와서 영칙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했을 때 기존의 논의에서는 청제국 질서 안에 조선을 보다 공고히 포섭하기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은 청이 중원의 중원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하고 대명 질서를 이제 이어서 대청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대명 질서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였던 조선을 대청 질서 내로 포섭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서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조선의 대청 현안 대응과 외교적 정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기 청의 그 조선에 대한 압박이 고조됨에 따라서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기존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두드러진 지성사대를 시행하고 그리고 외교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우선은 외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외교교섭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외교 실무 절차의 기록과 정비에도 노력을 경주하였고요. 이러한 예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 대명 시기의 외교 실무의 지침으로 활용되었던 국조의례의 수록 의절보다 이 시기에 더욱 상세한 빌례 의절이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전과 달리 국왕이 친행하는 외교 의례가 강화되었고 그와 관련된 의절이 상시히 정비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기적 특성 중에서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은 인조 대 일의 대청 관계의 그런 경험과
그런 사실들이 숙종대 중반 정도의 통문관지라는 외교 실무 지침서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청황제와 조정의 각종 조치를 근거로 청예제에 부합하는 외교 교섭을 시행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시기 외교 의례 변화 양상에서 명과 청을 향한 차별적 입장을 검출하고 중화주의적 화해 간의 표출을 진단하였던 선행연구의 시각과는 약간 대비되는 다른 양상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화주의에만 집착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하였고 바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청사대와 반청의식이 기량하였던 조선 내부의 현실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168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앞서 살펴봤던 이제 청을 향한 좀 적극적인 교섭의 결과인지 조청 간의 긴장이 대부분 완화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더 표면적으로는 기존 시기에 반이 발생하였던 문서의식 시비라든가 의례 시비가 급감하였고 수치적으로는 칙사 파견 빈도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칙사보다는 그냥 의례적인 차원에서 오는 칙사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도래하는 정도로 굉장히 줄었고요. 이러한 수치로 나타나는 조청관계 안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동정의 양면과 같이 조선이 대청체제에 본격적으로 포섭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청관계, 대외관계 안정이 내부에서는 오히려 조선 식자층이 내면하고 있었던 반청의식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1690년대 후반에 조선 내부의 대기근을 타파하기 위해서 청의 미국을 도입하고 그리고 강희제의 무상진제미를 지원받았던 그런 상황이 조선 조야에서 청미도입 비판을 고조되고 그리고 강희제, 곧 오랑캐 황상이 추장이 보낸 진제미를 취직을 거부하는 등의 그런 반청의식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대청사대 성실한 시행에 힘입은 조청관계의 개선, 대외관계의 개선이 내부적으로는 조선 식자층의 반청의식을 고조시키는 일종의 기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절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는 이와 같은 대청사대와 대명의리가 역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었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앞절에 살펴보았듯이 대외관계, 대청관계 안정이 조선 내부의 그런 반청의식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그 외교일선에 있었던 국왕의 신뢰, 왕정 명분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조선 내부에서는 뭔가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이념을 부식시키고 이데올로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좀 벌어졌다고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논의에서는 숙종연간의 기전시기와는 굉장히 두드러질 정도로 양난순절임 및 반청 척화인의 현창 사업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은 대청관계가 안정되면서 조선에 대한 칙사의 신뢰가 감소되었고 이런 식으로 상정되듯이 조선에 대한 청의 감시가 굉장히 완화되었던 바탕 위에서 반청척화인의 장려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의 조선 국내 사정에만 국한할 건 아니라 이 시기 청 내부에서 이제 조선보다는 러시아라든지 중가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도 반영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 절에서는 일단 조선 내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 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대청 척화인의 그 현창을 대표하는 사업으로서 조선 숙종대 연간에 숙종이 직접 남한산성의 거둥한 자리에서 그 사막사의 사당인 현적사 건립을 조치시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고 반청척화인의 대표적인 인사로 꼽히는 임경업의 사후가 이 시기에 건립되는 등 전국적으로 반청척화인의 사후가 굉장히 많이 증설이 되고 그 사후에 대한 사액도 확대되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권위를 대내적으로 가시적으로 표상하는 그런 국왕 친양 의례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왕실의 권위를 좀 북돋우기 위한 왕실 사전의 정비도 이 시기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그 시대적 맥락에 의해서 이 시기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국왕 의례가 있었는데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대보단의 건립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보단에 대한 그 기존의 연구에서는 전통적 화의관에 입각한 그 중화질서의 관념적인 구현을 통해서 명나라 황제에 대한 의례 독점을 하는 국왕의 차별적 권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어 있었던 게 대보단이 아닌가 하는 그 의견이 도출되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청관계 안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 그 결과 대청관계 안정이 현실화되었고 그런 이념 기반과 왕정 명분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와 전통적 의리론 사이의 기량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단초가 이 시기의 대보단이라는 상징적인 구현 의례적 공간을 통해서 단초가 제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존의 대보단을 보았던 그런 많은 그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대보단의 구현이 되는 존주론이라든지 반청의식, 중화주의적 관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 대보단이 건립이 가능했던 시대적 기반에서 대명의리와 대청사대가 역설적으로 공존하였던 그런 현상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단초가 되어서 이제 대보단이 잘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도성 대지도인데요. 응봉 아래 그 창덕궁 후원의 대보단이 간략한 모습으로 단으로 건설이 되었고 이게 점점 발전을 해서 순조대에 이르면은 순조대를 만들어진 이 동굴도에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단제도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 옆에 이 대보단 담장 서쪽 바깥에 경공각이라고 해서 대명 그 명황제 조칙이라든가 어필을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 가시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점차 안정되어가는 그런 대청관계의 추세 속에서 이 대명의리가 좀 더 가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전개되었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제 고양이가 싫어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